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보여주는 방식이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커머스 대표님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간의 투자만 하시면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다양한 컨셉의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생성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품 이미지를 위한 이미지 AI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 작성하실 때 좋은 프롬프트 뼈대가 있다면 프롬프트에서 단어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원하는 이미지 형태로 유도해 가시면 되는데요. 프롬프트 작성하시는 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장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우선 단어나 구 중심으로 작성하고 주제 묘사, 배경, 스타일, 빛 또는 조명, 카메라, 촬영 방식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런 조건을 챗GPT에 입력하고 어떤 주제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했을 때 챗GPT 무료 버전에서도 의미 있는 프롬프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출하고 싶은 배경 스타일과 제품을 결합해서 만든 결과 이미지인데요. 배경과 제품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 컴퓨 UI에서 합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AI 툴을 활용하셔서 제품 연출 이미지를 만드시면 원하는 느낌과 컨셉으로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이미지 생성 AI 툴도 많은데 스테이블 디퓨전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스테이블 디퓨전은 AI 자체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필요한 스타일의 모델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컴퓨 UI 사용하시면 이미지를 생성하시는 워크플로우를 직접 만들고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자유롭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기본 원리인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디퓨전 프로세스인데요. 기본적으로 노이즈 생성을 하고 제거함으로써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디퓨전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텍스트나 이미지로 그 과정을 컨디셔닝하는,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게 스테이블 디퓨전인데요. 일단 앞에서 보여드린 디퓨전 프로세스의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해서 공간을 크게 세 가지의 개념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컨디셔닝은 사람이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조건을 입력함으로써 결과를 제어하는 영역이고요. 라텐트 스페이스는 AI가 일하는 공간, 노이즈를 만들고 노이즈된 이미지를 다시 정상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AI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픽셀 스페이스는 픽셀로 나타나는 이미지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공간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디퓨전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현된 모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입력한 텍스트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델이 있고, 이미지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런 모델은 대표적으로 클립, 트랜스포머, 유넷, VA 등이 있는데요. 이제 클립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번역기의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입력한 텍스트를 AI가 이해하는 토큰이라는 숫자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토큰을 잠재 공간 안에서의 좌표 값으로 변환하고요. 그리고 유넷은 이렇게 잠재 공간에 들어간 정보를 처리하면서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이미지를 VA 디코딩에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는 건데요. VA 디코딩은 트랜스포머랑 상대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아웃풋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클립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텍스트 중심의 모델이라면 VA 인코딩은 참조 이미지를 토대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사람이 입력한 이미지를 AI가 이해할 수 있게 인코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컴퓨 UI에서는 이 모델들이 노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 노드들을 조립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컴퓨 UI입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워크플로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 체크 포인트로 체크 포인트 모델을 세팅하셔야 하는데요. 체크 포인트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스타일과 화풍을 결정합니다.
AI 모델을 학습할 때 특정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저장을 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를 토대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클리어 텍스트 인코드는 저희가 적은 프롬프트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준다고 했고요. 긍정 프롬프트와 부정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긍정 프롬프트는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의 조건을 적는 것이고, 부정 프롬프트는 이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미지의 조건을 적는 것입니다. K-샘플러는 유닛의 역할을 하는데요. empty latent 이미지 노드가 있죠. 여기 노드로 설정해준 크기와 배치 사이즈만큼의 빈 잠재 공간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정한 체크 포인트 모델과 프롬프트를 K-샘플러에 연결하면 그걸 토대로 AI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잠재 공간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픽셀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VAE 디코드를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세이브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세이브 이미지 노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컴퓨터에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노드인 코어 노드가 있습니다. 코어 노드가 있고요. 여기에 나온 노드들은 코어 노드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스텀 노드가 있는데요. 커스텀 노드는 기본 기능 이상의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손의 디테일을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얼굴을 바꾸는 것 같은 조금 더 고도화된 기능을 구현한 노드입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개된 코드를 토대로 개발자들이 만든 것이 커스텀 노드이고요. 이거는 이제 따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기능을 구현한 커스텀 노드를 사용하면 코어 노드를 여러 개 사용한 것보다 간단한 형태로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커스텀 노드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git 명령어를 통해서 CMD에서 필요한 커스텀 노드를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컴퓨터의 매니저를 설치하시면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의 매니저를 통하시면 커스텀 노드 관리가 편해지시는데요. 여기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커스텀 노드 폴더에서 cmd-을 입력하고 여기서 gclone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리스타트를 하시면 여기에 메뉴에 매니저가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인터페이스 설명을 적어 놓았는데요. 가장 주요한 많이 쓰는 것만 이제 언급을 하자면 q 프롬프트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버튼이고, 세이브는 워크플로우, 이 화면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저장할 수 있고, 로드는 워크플로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연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워크플로우가 있으시다면 컴피 UI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자체는 되게 쉽잖아요. 제품 이미지랑 참조할 이미지 넣고 큐 프롬프트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이미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추후에 이미지를 세부적으로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워크플로우의 작동 과정과 사용되는 노드를 이해하셔야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사용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제품 연출 이미지를 생성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드를 좀 크게 구분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로직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네, 제품 연출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 사용하는 노드는 이렇습니다. 일단 로드 이미지 2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하나는 제품 이미지가 들어가고 하나는 배경 참조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제품 이미지부터 보면은 여기서는 제품의 이미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품의 배경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애니띵으로 제품의 눕기를 따고 그리고 마스크로 제품의 마스크를 딴 다음에 마지막에 그 마스크를 인버트를 해서 제품 배경에 대한 마스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품 이미지를 VA 인코드를 통해서 잠재 공간의 정보로 먼저 변환을 하고 이거를 이제 마스크랑 같이 결합을 해서 잠재 공간의 이미지 생성 영역 여기에 그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하는 그 생성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넷의 뎁스를 통해서 제품의 이미지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에서 프롬프트를 뽑은 태거 정보와 그리고 직접 입력한 긍정 프롬프트와 부정 프롬프트 태거의 정보와 이제 긍정 프롬프트를 결합해서 결합을 먼저 시켜주고요. 그리고 얘를 케이스 샘플러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가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노이즈 생성하고 제거하는 스타일을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배경의 스타일을 참조하기 위해서 IP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결정하는 이 IP 어댑터, 이게 모델을 연결한 IP 어댑터를 스타일을 결정하는 모델로서 K-샘플러에 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VA 같은 경우는 VA 디코드와 그리고 SD 업스케일에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코딩한 이미지를 업스케일링하고 그것을 이제 저장하거나 미리 보기 하게 되면 끝이 나는데요. 제품 연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노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로드 이미지 2개를 준비해 줍니다. 하나는 제품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하나는 배경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제품 이미지부터 보면 여기서는 제품의 형태 자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 배경에 마스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애니띵으로 제품의 눕기를 따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통해서 제품 마스크를 딴 다음에 마지막에 인버트 마스크를 해서 제품 배경에 마스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품 이미지를 VA 인코드를 통해서 잠재 공간의 정보로 먼저 변환하고 이거를 저희가 만들어둔 마스크랑 결합을 해서 잠재 공간 이미지 생성 영역을 이 마스크 영역으로 지정해줍니다. 이 인버트 마스크, 이 마스크 부분에 잠재 공간에서 이 마스크 부분에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고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넷을 통해서 제품의 이미지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뽑아주는 태거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 태거의 정보와 직접 입력한 긍정 프롬프트를 결합해서 만든 최종 긍정 프롬프트랑요. 컨트롤 넷에서 만들어준 정보를 어플라이 컨트롤 넷 노드에서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K-샘플러에 보내주고요. 부정 프롬프트도 마찬가지로 어플라이 컨트롤 넷에 연결해주고 K-샘플러에 네거티브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VA 정보는요. VA 디코드와 Ultimate SD 업스케일 노드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디코딩한 VA 디코드를 통해서 디코딩한 이미지를 업스케일 노드를 통해서 업스케일을 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출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곧 넣어서 직접
컴피 UI를 실행했을 때 나온 결과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원본 이미지에 텍스트나 로고가 날아갈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포토샵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연출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사용된 커스텀 노드를 기능별로 쪼개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P 어댑터인데요. IP 어댑터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피 UI IP 어댑터 플러스라는 커스텀 노드이고요.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미지 스타일의 참조를 강하게 해주는 노드의 묶음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examples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IP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들이 있고요.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운받으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참고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조된 이미지의 스타일을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노드이고요. 그리고 설치 같은 경우에는 컴피 UI 커스텀 노드스 폴더에 설치를 하셔도 되고, 혹은 컴피 UI에서 매니저를 다운받으셨다면 매니저에서 커스텀 노드스 매니저에 들어가셔서 IP 어댑터 플러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필요한 커스텀 노드가 없으면 여기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스에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바로 인스톨을 누르셔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IP 어댑터 사용하실 때 필요한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클리피전에는 이 두 가지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반드시 이 이름으로 다시 리네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IP 어댑터 모델이 있고요.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사용하실 때 필요한 모델들이 있고요. 로라가 있고요. 이 모델이 없는 경우에 실행하실 때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꼭 경로에 맞게 모델을 다운받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거대한 워크플로우의 일부로 IP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따로 빼서 이걸로만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핵심이 되는 노드는 이 세 가지인데요. IP 어댑터 인코더, IP 어댑터 유니파이드 로더, IP 어댑터 인베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인 노드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IP 어댑터 인코더는 VA 인코더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로드된 이미지의 스타일을 참조해서 인코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파이드 로더는 체크 포인트 모델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 모델을 IP 어댑터에 인베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 모델과 IP 어댑터 모델이 함께 결합된 형태가 될 거고요. 이 모델을 다시 K샘플러에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이 로드 이미지를 참조한 이미지가 나오고요. 고양이가 나온 것은 제가 여기 긍정 프롬프트에다가 캐시라고 적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세그먼트 애니띵인데요. 이 세그먼트 애니띵을 따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주었고요. 세그먼트 애니띵은 이미지에서 눕기 따고 싶은 부분의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그 프롬프트에 맞게 눕기를 따주는 그런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이미지에서 자켓이라고 입력하고 실행해주면 이렇게 자켓이 나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커스텀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컴피 UI 세그먼트 애니띵 스토리콘이라는 사람이 만든 커스텀 노드인데요. 페이스, 얼굴만 눕기를 따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눕기 딴 것을 가지고 마스크랑 연결을 하게 됩니다. pip install requirement 텍스트를 통해서 파이썬 디펜던시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라운딩 디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스 폴더의 그라운딩 디노 디렉토리에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엑셈 폴더 같은 경우에도 이 모델들을 다운받아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파일 이름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넣으라고 나와 있고요. 그라운딩 디노도 마찬가지로 파일 이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넣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컨트롤넷인데요. 컨트롤넷은 여기서 제품의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품의 모양을 잡아주고 이 제품의 모양을 잡아주고 이 제품의 모양대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넷만 따로 구현을 해본 것인데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컨트롤넷 종류를 공식 사이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커스텀 노드 이름은 컴피UI 컨트롤넷 OUX이고요. 이게 원본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라인 아트가 있고 또 캐니가 있고 또 뎁스 애니띵이 있고요. 여기는 종류가 서로 다른 뎁스 애니띵이네요. 이미지의 깊이를 파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W 오픈 포즈 이스터메이터를 사용하면 졸라맨처럼 포즈가 나오고요. 얼굴 각도나 손의 마디마디까지도 다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1000마디의 말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의미를 담은 기능인데요.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길 원하는지에 따라서 결과 이미지를 제어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필요한 컨트롤넷 파일들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주요 노드는 3개인데요. 먼저 이 이미지를 어떤 컨트롤넷에 연결할지 그 노드가 하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넷 모델을 어떤 걸 사용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넷을 적용을 하는데 컨트롤넷도 컨디셔닝 단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 프롬프트와 같이 결합을 시켜줘야 하고요. 그래서 라인 아트를 연결해서 나온 것을 프리뷰 이미지를 통해서 미리 보기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넷에서 나온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컨디셔닝 값을 K샘플러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노드들을 연결한 것이고요. 포지티브 프롬프트를 저는 핑크 스니커스 앤 블루 스튜디오라고 입력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라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잡혀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배경은 파란색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은 노드를 사용했고요. 여기만 라인 아트를 뎁스 애니띵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뎁스는 이렇게 이미지의 깊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라인처럼 세세하게 모든 어떤 아웃라인을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뎁스만 표현하는 것인데 뎁스를 표현했을 때는 라인을 완전히 따라가지는 않고 전체적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넷은 이미지의 모양을 잡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Ultimate SD 업스케일 노드를 사용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미지의 해상도를 올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델 가상 피팅인데요. 모델 가상 피팅은 IDM V20이라는 커스텀 모드를 사용합니다. 일단 웹 UI 쪽에서 먼저 나온 그 기능인데 이제 5월 말에 커스텀 노드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IDM V2를 중심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드셔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웹 UI를 활용하시고 포보정 정도만 컴피 UI에서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웹 UI에서 가상 모델로 의상 피팅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을 선택하시고 옷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트라이 온을 하면 끝입니다.